오늘 보실 영상은 미드저니 웹사이트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미드저니 웹사이트 버전에서의 여러가지 세팅 방법과 모든 최신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이트 버전에서는 어떻게 스타일 레퍼런스나 이미지 레퍼런스 그리고 캐릭터 레퍼런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이트 버전의 장단점과 특징 및 전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AI입니다. 아시겠지만 미드저니 웹사이트 버전이 오픈하였습니다. 정말 이제는 아주 쉽고 편하게 이 웹사이트 버전에서 이미지를 바로 생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디스코드 버전이 아닌 이 웹사이트 버전에서 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사이트 버전에서는 어떻게 이미지를 생성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전체적인 사이트 버전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에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엔터를 치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일단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한번 살펴보고 프롬프트 예시는 뒷부분에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처음 들어온 이 화면은 탐색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고,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사용했던 이 프롬프트가 보이고 누가 사용했는지 사용자의 아이디도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매개 변수와 어떤 사이즈로 했는지, 버전은 몇으로 했는지 그런 매개 변수들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옵션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프롬프트를 카피하거나 잡 아이디 혹은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를 클릭을 하면 프롬프트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됐다고 나오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해서 이 프롬프트와 매개 변수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직접 만든 예시 이미지로 한번 자세하게 다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은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는데 다크 모드로 일단 해주겠습니다. 라이트 모드가 편하신 분들은 라이트 모드로 사용하셔도 되고, 다크 모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다크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다크 모드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탐색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어떤 프롬프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쭉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는 어떤 프롬프트로 했는지, 특히 번역해서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프롬프트를 배우기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했던 여러가지 프롬프트를 보다 보면은 분석력이나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프롬프트 사전을 지속적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롬프트 사전을 미드저니에서 활용할 때 상당히 좋은 게, 이렇게 내가 구도, 카메라 및 렌즈, 그리고 색상, 서브컬처, 매체, 조명, 무비, 게임, 미디어 품질이나 트렌드에 관련된 프롬프트, 아트 스타일, 스타일라이즈 효과, 포지션, 감정, 장소 등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다 세세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사전을 보고 미드저니에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고,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하고 빠르고 디테일하게 내가 의도한 대로 이미지를 생성하기에 상당히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프롬프트 사전은 무료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를 클릭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랜덤, 핫, 탑데이, 라이크 이렇게 보이는데, 랜덤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생성한 이미지를 랜덤하게 보여주는 곳이고요. 이 핫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가 많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핫 부분을 많이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탑데이 오른쪽 이 부분을 보시면은 탑데이가 있고 탑 위크 그리고 탑 먼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달 그리고 그 주 그리고 그날에 가장 많은 인기를 받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은 그 주에 가장 인기를 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크 같은 경우는 자신이 생성한 이미지에서 좋아요를 받은 그런 이미지들을 나타내줍니다. 이 탐색창에서는 이 핫 부분이나 탑 위크 혹은 탑 먼스 부분을 꾸준히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뒤에서 실습할 때 자세히 알아볼 것이지만,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이 이모지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레퍼런스로 사용할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스타일 레퍼런스나 이미지 프롬프트 그리고 캐릭터 레퍼런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여러가지 세팅값이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스크롤로도 가능하고 클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로는 이 스타일 로우라던가 스탠다드를 누르면 이 스타일 로우를 사용하지 않고 스탠다드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버전을 보면은 버전 6, 최신 버전인 6.1 버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화된 매개 변수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치 부분은 이 서치 부분에서 이미지를 검색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로봇 사진을 검색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로봇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검색한 이미지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를 클릭하고 여기에서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할 수도 있고,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미지 프롬프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프롬프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엔터 하면 왼쪽 부분에 크리에이트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클릭,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성한 이미지를 클릭을 해서 보면은 오른쪽에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틀리게 이런 옵션들이 보이지 않으면 여기 모어 옵션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체크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체크가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이거를 체크해 주시면은 저와 동일하게 모든 옵션들이 이렇게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들을 다 켜주신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베리에이션 기능이 그리고 업스케일링, 그리고 리믹스 모드, 그리고 펜 앤 줌, 리러는 다시 생성하는 것이고요. 에디터 같은 경우는 디스코드 버전에서의 베리 리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이미지 프롬프트로 사용할 거냐,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 프롬프트를 사용할 거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편하게 클릭만으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이트 버전은 유용합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오거나이즈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이미지들이 이곳에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필터 부분을 사용해서 좀 더 빠르게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폴더 부분도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폴더를 누르면은 나만의 맞춤형 폴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뷰 옵션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해서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풀로 하면은 이미지 풀 사이즈로 보실 수 있습니다. 9:16이면 이런 식으로 보이고, 뭐 3:4 혹은 16:9 이렇게 실제 생성한 이미지의 사이즈로 보여주고 있고요. 스퀘어는 말 그대로 이렇게 1:1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몰로 하면은 아주 작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라지로 하면은 반대로 이렇게 크게 이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검색하는데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스퀘어에 미디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뷰 옵션에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챗 부분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클릭해서 보실 수도 있고, 이 뉴비스라는 채팅창 안에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오른쪽 아래 챗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에서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창이 디스코드처럼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 디스코드 부분에서 이 뉴비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채팅을 해도 되고, 보시면 이렇게 한글로도 채팅을 하는 것도 종종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방금 여기 이미지가 생성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생성하면서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저는 거의 개인적으로 이 크리에이트 부분, 바로 이 부분만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 이미지를 찾기가 어렵다면은 여기 UR 이미지를 클릭해서 이 뉴비스 채팅 창에서 이미지를 생성한 것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디스코드 버전에서 그 받은 편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가 생성한 이미지가 다른 사람과 생성한 것이 같이 생성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경우 디스코드 버전에서 이 받은 편지함을 클릭하면은 바로 갈 수가 있었죠. 그거와 마찬가지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왼쪽 부분을 보시면 데일리 테마라는 채팅방과 프롬프트 크래프트 채팅방, 그리고 제너럴 차우스라는 채팅방이 있습니다. 각각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른 채팅방이고, 말씀드렸듯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프롬프트 크래프트 채팅방에서 프롬프트에 관한 조언이나 방법을 공유할 수도 있고, 프롬프트 명령어를 완성하는데 여러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스크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랭킹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설문조사와 개성과 미학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이미지 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유료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클릭을 하다 보면은 이 미드저니가 저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고 어떤 프롬프트를 좋아하는지 파악한 다음에 개인화에 맞춰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퍼스널라이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팅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할지 말지를 이 설문조사 부분에서 이 클릭을 통하여 퍼스널라이즈를 만드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왼쪽 아래 부분 헬프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러가지 결제 관련된 부분이나 각종 미드저니의 사용법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비디오 튜토리얼이라는 곳을 만약에 클릭해서 보시면은 Hi everyone. 이렇게 Welcome to 미드저니에 Midjourney. 대한 기본적인 Let's get 설명을 started by 해주고 creating 있는 an 사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Describe what 그리고 다시 헬프로 돌아와서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 하나씩 뭐 클릭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업데이트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고 어떤 부분을 이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공지사항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에디터 앤 모어 부분, 에디터 부분 기능이 뭐 활성화됐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같은 걸 클릭해서 Today I want to show 보시면은 you Midjourney's type your 여기에서도 prompt 사용법이나 how can attack. 앞으로 출시될 Next, 것들을 we'll 미리 do this.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도 유용한 부분이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업데이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끔 한 번씩 들어와서 보시면 되십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Personalize for Niche 모드, Niche라고 되어 있는데 니지 모드 역시도 이제는 개인화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 200개의 이미지를 평가한 다음에 P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면은 개인화된 이 니지 모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 계정의 점 3개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각종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니지 프로파일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연결된 계정이나 나의 프로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스크리션을 보면은 현재 내가 구독하고 있는 플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플랜에 대해서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플랜이고, 여기에서 이제 캔슬 플랜을 한다던가 체인지 플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캔슬 플랜을 누르면 여기에서 취소를 할 수가 있고, 체인지 플랜 하면은 어떤 걸로 체인지를 할 건지를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캔슬 플랜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체인지 플랜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상당히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메가 플랜을 사용할 때도 있고, 거의 프로 플랜을 사용하지만 가끔은 스탠다드 플랜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은 얘를 사용하고 한 달은 뭐 얘를 사용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 플랜과 프로 플랜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 결제보다는 이 월 결제를 선호하고, 어떤 강의나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프로 플랜을 사용하고 그게 아닐 때는 스탠다드 플랜을 사용합니다. 근데 거의 매일 많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프로 플랜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베이직 플랜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베이직 플랜으로 하시다가 만약에 좀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다, 여러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빠르게 많은 것들을 비교하고 많은 이미지를 생성한다고 하면은 이 스탠다드 플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점 3개 부분에서 매니지 업로드를 클릭해서 보시면은 제가 업로드한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서 원치 않는 이미지가 있다면 마우스를 이미지에 올린 다음에 이 델리트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그리고 다시 점 3개를 클릭해서 미드저니 디스코드를 클릭하시면은 디스코드 버전에서 미드저니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디스코드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작업을 이 디스코드 버전에서 많이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 사이트 버전도 업그레이드가 완벽하게 되면서 최근에는 이 사이트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이전에는 거의 디스코드 버전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 역시 디스코드 버전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제 살펴보실 것은 이 이미지 생성 관련 부분과 편집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생성은 바로 이 크리에이트 부분, 이 크리에이트 부분에서 이미지 생성하시면 되고, 이 크리에이트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이 위에 프롬프트 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전에 했던 프롬프트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그냥 바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여기에서 이 세팅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롬프트는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로라 부분까지도 아예 다 복사를 그냥 해버려서 이런 부분까지 미드저니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그대로 복사해서 한 건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팅값만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세팅 부분에서 첫 번째로 볼 것은 보통은 이제 이 사이즈 부분, 이 사이즈 부분은 클릭만으로도 3대4, 1대1, 4대3 이렇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 스크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대9 혹은 9대16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일단 9대16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로우는 말씀드렸듯이 미드저니의 알고리즘보다는 이 프롬프트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모드는 이 스타일로우 매개 변수를 클릭해주고 버전은 최신 버전으로 사용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즈화는 제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프로 해놓고 스타일라이즈 값 또한 기본인 100으로 해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0부터 1000까지 있다고 항상 말씀드렸고 기본은 100입니다. 그리고 이 위어드 같은 경우는 특이하거나 괴상한 이미지를 만들고 싶을 때, 뭔가 창의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와 상관없는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저는 사용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차오스라는 매개 변수와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차오스 같은 경우는 특정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 4개의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데, 그 4개의 이미지가 각각 다 다양하게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도 창의적인 거나 좀 더 의도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생성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되는 매개 변수입니다. 이거 역시도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매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이 매개 변수, 이 프롬프트 뒤에 예전 디스코드 버전과 같이 매개 변수를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AR 16대9라고 해줘도 되고, 여기에서 스타일라이즈 값을 1000이라고 해줘도 됩니다. 이 세팅 값보다 먼저 우선시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팅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제가 16대9라고 하면은 이 세팅 값에서 9대16이라 할지라도 이 16대9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 프롬프트 뒤에 바로 사용하는 이 매개 변수 값이 먼저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삭제하고 여기에서 엔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엔터.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이 이미지를 확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해서 확대해서 보면은, 그럼 이렇게 우측에 제가 사용한 프롬프트가 있고, 그 밑에 어떤 매개 변수를 했는지 9대16 스타일로 그리고 버전 6.1로 했다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들을 보면은 예전에 다 디스코드 버전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 맨 위에 베리는 베리에이션 기능, 베리에이션 기능에는 셔틀과 스트롱이 있는데, 셔틀은 제가 생성한 이미지와 거의 비슷하게 다시 한번 생성해 주는 것이고, 스트롱은 조금 더 창의적이게, 조금 더 제가 생성한 이 이미지보다 더 창의적이게, 그래서 변형이 조금은 일어나겠죠, 단점은. 하지만 좀 더 세련될 수도 있고, 좀 더 미드저니 알고리즘이 가미된 그런 이미지를 생성해 주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업스케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셔틀은 제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99% 거의 그대로 업스케일링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크리에이티브는 말 그대로 스트롱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더 미드저니 알고리즘을 가미해서 업스케일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형은 조금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믹스 모드도 마찬가지죠. 리믹스 모드도 셔틀과 스트롱이 있는데, 이 리믹스 모드에서는 예전에 이 디스코드 버전에서 이 베리 혹은 셔틀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리믹스 모드가 켜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변경할 수도 있고 매개 변수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순열 프롬프트나 다른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를 비교 분석하기에 아주 빠르고 편하게 여러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을 때 이런 리믹스 모드를 사용해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번 더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 버전에서 리믹스 모드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디스코드 버전에서 리믹스 모드 창이 열리는 것처럼 그냥 프롬프트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기반으로 여기에서 프롬프트를 변경하거나 매개 변수를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펜 기능 역시도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거를 클릭하면은 위쪽 부분에 이미지를 생성시켜 주고요. 왼쪽을 하면 이 이미지 기반으로 왼쪽 부분을 미드저니가 알아서 이 이미지에 연관되게끔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자세한 부분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줌 기능 같은 경우도 이 디스코드 버전에서 있는 이 줌 기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2배, 1.5배 이렇게 줌 아웃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미지 겉에
밑에 이 외부 영역 부분을 채워주겠죠. 그러면서 이 이미지는 줌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리런 기능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를 그대로 다시 생성해 주는 것이고, 에디터 같은 경우가 조금은 변경이 되었는데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예전에 베리 리전 기능이죠. 이 베리 리전 기능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사용하기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이 베리 리전 기능, 이 베리 리전 기능을 사용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에디터 기능입니다. 이 에디터 기능이 상당히 유용해졌는데, 이렇게 클릭만으로도 이 외부 영역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략적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즈를 보시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프롬프트 부분과 스타일 부분, 그리고 이미지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프롬프트를 클릭하면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약간의 리믹스 모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스타일을 클릭하면은 이 이미지를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이 이미지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캐릭터 레퍼런스로 사용할 것인지도 여기에서도 클릭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타일 레퍼런스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을 클릭해 주셔도 되고, 만약에 다른 이미지를 혼합하고 싶다면 여기에서 이미지 이모지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를 클릭해서 여기에서도 어떤 걸로 사용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롬프트로 할지, 혹은 스타일 레퍼런스로 할지, 혹은 이 캐릭터 레퍼런스로 할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프롬프트 창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은 이 이미지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노마드 AI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드저니 마스터 가이드북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시네마틱 가이드북, 그리고 제품 가이드북, 그리고 캐릭터 일관성에 관한 모든 것, 거기에 더해 AI로 할 수 있는 부업들이나 AI 인플루언서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방법 등등 미드저니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상품을 보시면 미드저니 마스터북 가이드 전자책과 완전한 초보자를 위한 VOD 강의, 그리고 시네마틱 가이드북, 캐릭터 일관성, 제품 마스터, AI 부업, AI 크리에이터 만들기 등 미드저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성 AI를 활용한 거의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미드저니를 한번 깊게 배울 생각이시면은 한 번은 도전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모든 것을 구매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저는 다른 것들은 다 제쳐주더라도 최소한 이 단 한 권 미드저니 마스터 가이드북은 포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 한 권이면 충분히 미드저니를 마스터할 수 있고 분명히 1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새로운 프롬프트 프레임워크와 홈페이지 버전, 그리고 자연 언어의 이해가 올라감으로써의 프롬프트의 공식화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할인 이벤트 기간이니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정말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미드저니이기 때문에 저는 꼭 깊게 배우시라고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제 전자책을 구매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사이트를 방문하신 후 구매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완전히 기초적인 새로운 사이트 버전의 미드저니 사용법을 살펴봤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를 사용하여 이 이미지 레퍼런스와 스타일 레퍼런스,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